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라는 걸 이제 드디어 배우는 건데 우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의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 그 다음에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동경 OP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교점 P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함수를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드는 생각.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삼각함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죠. 자, 사인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라는 게 있더라. 자, 그럼 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거든. 언제 배웠을까? 그치?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을 잘 생각해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삼각비라고 해서 배웁니다. 그치? 그리고 그때 그 각은, 그러니까 결국 그 삼각비라는 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삼각비라는 걸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울걸? 항상 뭐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때 이 점을 A라고 잡았다고 치면 sin A라고 하는 건 뭐랑 같다? 빗변분의 높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코사인 A는 뭐랑 같다?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배운다고.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삼각 B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 내에서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각 A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항상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이 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일반각, 그 다음에 호도법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때는 각 A라고 하는 거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았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조그만 제한된 범위, 이렇게 작게 제한된 범위에서 만들어냈던 이런 사인, 코사인 또는 탄젠트까지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랑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삼각함수라는 거가 이 삼각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각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다룰 거야 얘들아. 당연하게도 각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거가 실수 전체 1대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정확한 정의였고요. 삼각비에서 말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시 말하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 말했던 거는 제한된 범위의 삼각함수를 말하는 거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삼각함수의 다른 이름이 뭐였다? 삼각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얘들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이 삼각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함수가 제대로 된 거였고요. 거기서 조금 더 제한된 범위로 봤었을 때는 삼각비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왜 처음부터 이걸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중학교 때는 이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삼각비를 이용해서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조금 익숙해져라 이런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배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제대로 된 정의다. 알겠죠? 그래서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 각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이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좌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빗변분의 높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x좌표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죄송해요. 계속 r 쓰다 보니까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삼각함수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뭘까? X좌표, Y좌표야. 좌표 평면상에 있는 X값, Y값을 뜻하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R과 세타는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 점 하나를 찍을 겁니다. 그 점을 P라고 잠깐 부를게요. 그리고 그 P의 X좌표랑 Y좌표를 지금 임의로 X랑 Y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다루고 있는 삼각함수, 다시 말하면 각에 대한 이 함수들은 각이 필요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P점과 원점을 잇는 선 하나를 동경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할 거예요. 자, 그때 만들어진 이 각을 세타라고 할 거고, 당연히 이 세타는 일반각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4분의 3파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각으로 표현하면 135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됐죠? 하지만 내가 말하는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걸 뜻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n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를 뜻하는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라는 걸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라는 걸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라는 걸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말하는 R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잡을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다시 우리 원래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뭐라고 했냐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좌표 평면상에서. 그 다음에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동경 OP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교점을 P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치면 결국 이 P점은 반지름이 R인 원과 동경의 교점이 될 수 있겠지. 원을 너무 못 그렸기 때문에 지울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의 이 R, 그 다음에 그때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R분의 Y좌표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사인 세타다. R분의 X좌표라고 하면 그게 곧 코사인 세타다.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하면 그게 곧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135도라는 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자, 135도면 우리가 직선 하나를 생각해보면 이런 직선 있죠. 원점을 지난 직선을 한번 생각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P점을 지금은 잠깐 동안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R 값은 얼마가 될 거예요? 루트 2가 되겠지. 됐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너네 보고 자, 사인 4분의 3파이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R분의 누구 좌표? 그치, Y좌표. 자,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3파이를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R분의 누구 좌표? X좌표. 탄젠트 4분의 3파이를 구해보라고 하면 누구 좌표? X좌표분의 누구 좌표? Y좌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이런 걸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를 거다? 삼각함수라고 부를 거다. 삼각함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다. 사인 함수는 뭐다? R분의 Y좌표. 코사인 함수는 뭐다? R분의 X좌표. 탄젠트 함수는 뭐다? X좌표분의 Y좌표. 자, 이때 X좌표, Y좌표, 뭐 R, 세타 다 뭘 뜻하는 거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상황들에 맞는 R과 X좌표랑 Y좌표랑 세타가 되는 거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분명 선생님이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과 여기는 이 내용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물으면 R분의 Y좌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난 이제부터 여기서 그럼 도대체 이 Y좌표는 뭐야? 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돌아가 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 세타가 뭐야? R분의 Y좌표.
그럼 y는 뭐야? 라고 물으면 r 곱하기 사인 세타. 양변에 r을 곱한 겁니다. 이거 못할 사람 없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야? 라고 물었어. r분의 x좌표야. 그럼 x는 뭐야? 라고 물으면 r 코사인 세타. 맞지? 너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밑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을 이끌어낸 건데, 이게 별 특별한 거 없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원 위에 있는 점, 이 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이 있는 점이 될 거잖아.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는 뭐라고 표기하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있네요. 뭐라고 표기하자? R 코사인 세타라고 표기를 하자.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는 뭐라고 표기를 하자? R 사인 세타라고 표기를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내용 갈 건데, 이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한번 구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구해놓은 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삼각 B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얘들아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길이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지만, 자,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삼각함수라는 건 분모는 길이 맞아요. r 이런 거는. 물론 탄젠트는 좀 다르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y좌표라는 요소, x좌표라는 요소, 그 다음에 이 x좌표, y좌표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였기 때문에 x좌표, y좌표라는 게 무조건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분면에 따라서 x좌표가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음의 값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코사인이라는 것도 x좌표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이 되기도 하겠구나. 탄젠트라는 건 x좌표랑 y좌표 두 개의 영향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사분면에 따라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볼게요. 예를 들어 사분면이 이 사분면에서 동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과 만들어지는 이 각을 일반각 세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결정이 되어 있지. x좌표는 무조건 음수라고 결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y좌표는 양수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정의상,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r분의 y좌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x좌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x좌표가 음수니까 이건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다르니 이거는 음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자? 만약에 동경이 이사분면에 놓여져 있어서 각을 만들어냈다면, 그때 삼각함수 중에서 누구는, 그치, 사인이라고 하는 놈은 무조건 뭐의 값을 가지겠다? 양의 값을 가지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게 이해가 됐다면 다른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3, 4분면에 있다면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뭐예요? 음수예요. 그렇다면 사인 값은 음수, 코사인 값은 음수, 탄젠트 값은 양수. 4,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해 있다면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는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은 음수, 코사인 값은 양수, 탄젠트 값은 음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를 표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해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삼각함수라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맞지?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삼각함수라는 거는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때도 세 가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있더래. 사인 세타는 r분의 누구 좌표? y좌표를 보면 되는데 좌표 평면상에서 y좌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x좌표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생각하면 된대가 아니라 그냥 이거야. 알겠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x좌표분의 누구 좌표? y좌표라고 정의를 내렸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r이라고 하는 건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위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좌표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값이 무조건 양의 값으로 나오는 건 아니더래. 따라서 우리가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분면을 그려놓고요. 생각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동경이 만약에 어디에 있다면 맞아요. 1사분면에 있다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그때 만들어지는 각 세타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동경 위에 있는 점 하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점과 원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보면 이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사인 세타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r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근데 이때 x좌표랑 y좌표는 둘 다 뭐였기 때문에 맞아요. 양수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전부 다 부호가 뭐가 되는 거다?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런 형태의 동경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각을 만들어냈다면 마찬가지로 동경 위에 점 좌표 하나가 있다. x좌표, y좌표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건 똑같다.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면 되더라. 근데 얘네들은 x좌표는 음의 값을 가지고 y좌표는 양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음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삼각함수들을 구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뭘 결정할 수 있다?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부호까지 결정해 놓으면 여기는 모든 값이 all이라고 쓸게요. 모든 값이 양수고요. 이때는 사인만 양수고요. 이때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요. 이때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면 다 되는 건 맞는데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억을 한번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억하는 방법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외우셔도 괜찮고요. 뭐 남자들은 지금 이런 게임은 잘 안 하지. 근데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얘들아 어차피 전부 다 되는 거니까 특별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합니다.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는 좌표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자. y좌표라는 건 결국은 뭐랑 같니? r 코사인 세타랑 같아. 그 다음에 x좌표라는 건 또 뭐랑 같니? 라고 물으면 r 코사인 세타랑 같아. 자,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라고 불렀던 탄젠트 세타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아요?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래. 그 다음에 y좌표가 r 사인 세타래. 약분하고 나면 땡땡땡 탄젠트 세타는 항상 누구랑 같다는 걸 알게 된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더라. 처음엔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또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더라. 맞아요. 원 위의 중요합니다. 원 위의 점 표현도 할 수 있더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 다시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처럼 이런 원이 있다고 볼게요.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위에 있는 좌표를 하나 찍어 볼게요. 됐지? 자, 예전에는 우리가 수상에서 배울 때 이 점의 좌표를 찍으시오. 그리고 이 좌표를 잘 모르겠다. a, b라고 하자. 그리고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맞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런 동경이 있어요. 이런 시초선이 있어요. 그리고 각을 만들어요. 일반각 세타. 그랬을 때 이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었을 때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한다.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여기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렸던 것들을 다음과 같이 지금 변화를 시켜 본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 x좌표라는 걸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x좌표, y좌표라고 쓴다 안 쓴다? 쓰지 않겠다. 뭐라고 쓰겠다? x좌표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쓰겠다. 우리가 수원을 배웠다면 수원을 배우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조금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a, b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자. 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 단 여기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다?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을 표현을 한 거다라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세타는 뭐야? 라고 물으면 항상 x축의 양의 방향과 동경이 만들어진 이만큼을 세타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인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